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제가 활짝 웃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화요일 이 시간에 2930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하락으로 마치 전개가 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림도 사실 그럴만 했죠. 쭉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마치 이제 지금부터 뭔가 큰 하락이 시작될 법한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손절 매도를 제일 많이 하죠. 뭔가 이렇게 깨졌을 때. 이 정도 손절하시는 분들도 사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제가 그 지난주에도 방송을 똑같은 관점에서 했잖아요. 저는 박스권이 무너졌다고까지 보는 건 좀 과한 것 같다. 그리고 2900대가 밸류에이션 지지 라인인데 그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애초에 그 내년도 뭐 저는 여전히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지 꽤 큰 변수인데. 제가 원래 애초에 내년도 연초까지 경기에 대한 하향 조정들 혹은 아직까지 낮아지지 않은 눈높이를 낮추는 형태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연초 정도까지는 그 연초까지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낮추는 과정이니까 좀 더 추가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 과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뭐 박스권 반등을 여전히 한번 기대해 보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식 시장은 항상 그래요.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고 올라가면 좋다 그러고. 근데 박스권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박스권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박스권에서는 떨어지면 무서워서 던지고 올라가면 또 흥분해서 샀다가는 저점 매도, 고점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구간을 전체를 시장을 박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팔면 안 된다. 사야 되고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박스 하단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다. 지난주까지도 그 의견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사실상 박스권 상단이 3,300대인데 그럼 여기서 3,300까지 갈 정도라면 사실 지금도 사야 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단을 갈 정도의 그런 여유 있는 시황이라면 지금 3,000 이하도 사실은 사야 되는 자리일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저는 박스권이 중단 레벨이 3,100이고 중간값이 3,100이고 하단 2,900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뭐 2,700 정도까지 하향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뷰 자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그거는 아마 이벤트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이벤트는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건 이제 아니겠죠. 시장에 이미 이 내성이 좀 생기고 있으니까 뭔가 뭐 그게 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항상 이벤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벤트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막대하게 펀더멘탈 훼손 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준율 인하의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을 여러분들께 뭐 인사이트를 그냥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틀릴 때가 있고요. 너무 저의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신하고 계셨다가 제가 틀렸을 때 너무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감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뭐 데이터를 보고 뭐 이게 아니고 증권사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를 얘기하죠.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죠. 그냥 이게 저의 한 25년의 주식시장에서 몸담았던 경험과 제 어떤 창의적인 판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적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이 틀리면 저는 보완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는 보완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제가 제 생각을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탈 신호가 나왔는데도 저는 팔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3,100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과격하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난주 대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월봉을 보여드렸죠. 그죠? 지난주가 공교롭게도 화요일이 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사실 지난 그 11월 달에, 10월 달이 아래꼬리가 달려서 11월 양봉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했다가 저는 연초가 조금 부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게 쭉 떨어져서 그냥 시장이 쭉 떨어져서 5개월 연속 하락 음봉이 나왔고 20개월 선이 제가 선 하나를 더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 로고 차트가 아니라서 월봉인데 요거만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보는 장기 차트는 꼭 로고 차트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선. 제가 이 선 여기까지 왔다 그랬죠. 이게 여기 전체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원추세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이 구간까지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지겠죠. 이게 2000포인트 대니까. 여기가 2000 중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월봉인데요. 이게 대만입니다. 이따 대만도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미국도 그냥 본 김에 제가 잠깐 미국 S&P 500의 추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S&P 500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가 상단이 이렇게 나가 있죠. S&P 500 미국도 지금 추세 상단이에요. 상단. 얘들 조정 좀 받아야 됩니다. 얘들 조정 좀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월봉상으로 오버슈팅이 나가서 계속 가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월봉상 오버슈팅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요 지지 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 2,900, 800대에서 한번 버텨낸 거고, 이제 이 2,800대가 일단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레벨을 유지를 시키고 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장기 상승상으로 기술 조정 받고, 2021년 기술 조정 받고, 2022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레벨 이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장기 박스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2,700~800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경기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를 잘 봐요. 주식시장은 절대 기업이 실적 안 나온 상태에서 못 가고 성장 없이 못 가듯이 경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 게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켜질 건 지켜졌다. 현재 상황에서 지켜질 정도는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좀 핵심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520선 골든크로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수가 520선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520선 골든크로스 나왔죠. 520 골든크로스 나와도 뭐 중장기 역배열이니까 120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3100인데 제가 종목은 120선이 실적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수는 120선이 뭘까요? 경기선. 지금 경기가 성장 전망이 약간 뭐 역성장은 아니지만 성장 전망이 약해졌죠. 그래서 120선을 쉽게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3100대를 여러분 상단으로 일단 막아놓고 봐야지 현 시점에서 3100 이상까지 보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박스장이라는 얘기고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반등은 좀 부진한 건 당연한 겁니다. 코스닥이 좀 덜 올라오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2차 전지, 뭐 게임주 이런 그동안 경기가 좀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요인들 때문에 부진했던 것과는 무관한 개별 성장 섹터, 테마 섹터가 코스닥에 쭉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기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변동성에서 오히려 그쪽의 데미지가 더 크게 나왔고 중국이 지준율까지 인하해 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비경기형 성장 섹터가 약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고 이런 움직임은 일단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1월 달이 보통 이제 1월 효과가 이제 개별주에 많으니까 1월 달 되면 코스닥이 좀 살아날 수 있지만 좌우간 지수 흐름은 코스피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유리해졌다. 이렇게 뭐 상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미디어. 저도 지금 미디어, 증권 미디어인 주식방송 증권TV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날이 많아요. 주식시장이 뭐 1년 동안 한 250일 정도 거래된다고 보면 230여 며칠인가 거래될 텐데 별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이게 사실 금융소득은 그 투자소득이자 금융소득 아닙니까? 이 투자 이익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죠. 손절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매수, 종목 교체도 해야 될 것 같고, 매수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박스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박스는 제가 그랬어요. 본전하면 잘하는 거다. 올해 여러분, 올해 제가 연초부터 박스라고 그랬죠. 올해 여러분 본전하셨으면 잘하신 거잖아요. 수익이면 꽤나 잘한 거, 썩 잘한 거고. 대부분 손실일 거고, 손실이 좀 적으면 다행이다 하는 게 올해 시장이에요. 박스장 원래 그래요. 그럼 지금은 박스가 끝나고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기적 변곡점인지만 계속 살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러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미국에서는 이게 시간이 30분이 1시간, 오늘은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미국은, 경기가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 쇼크 아니에요? 그 계절 조정하고 뭐 상세 데이터 보면은 고용 괜찮게 나왔어요. 미국 고용이 지금, 활발하게,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미크론의 영향을 더군다나 어제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라는 형태의 얘기가 나왔고 일단 중간 오미크론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일단 치명률이 높지 않다. 물론 남아공의 인구 연령대 자체가 좀 우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고연령층으로 갔을 때 얼마나 치명률이 있을지는 아직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델타보다는 치명률이 낮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우세종이 됐을 때 이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아진다라면은 이제 코로나 종식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이런 스토리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럼 미국 경기가 괜찮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유가도 6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70불까지 반등을 했지만 좌우가 유가 다시 떨어졌고 동남아의 중국에서의 가동률도 좀 올라왔고 해서 인플레이션 잠재 요인은 약화됐지만 좌우간 지금 연준에서도 일시적이 아니다. 꽤 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이게 테이퍼링 3월 얘기가 계속 나와요. 3월까지 종료. 원래 6월 종료였는데 3월 종료면은 200억 달러 이상 줄여야 됩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왜 테이퍼링 빨리 하냐? 금리 인상을 조속히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당장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끝내야지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긴축적 카드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빨리 종료를 해놓으려고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번 12월 15일 FOMC에 이번 FOMC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12월 FOMC가 15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 목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매파적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근데 이게 되게 걱정스러웠던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양상들이 미국에서도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전보다는 그렇게 파워풀하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기저효과도 이제 끝났고. 그런데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해야 되고 금리를 좀 빨리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럼 이게 결국은 뭘로 오느냐면, 자,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사실 경기가 뭘로 왔어요? 유동성으로 왔거든요, 유동성. 예, 결국은 유동성으로 장세만 올라온 게 아니고, 경기도 결국은 유동성 효과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동성이 수축됐을 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 뭐 역성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되는데 금리를 인상한다? 상당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시장에서. 그 시점에 지준율 인하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시점에 중국 지준율 인하가 나왔는데, 근데 그 시점은 중국이 미국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중국이 헝다가 지난 주말에 뭐 상환 못한다. 그러니까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 되게 높아졌죠. 예, 디폴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 그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기업들, 부동산 개발 기업들, 예, 개발업 위험 신호들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부동산 개발 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경기가 최근에 좀 둔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제가 PMI 말씀드리면서 산업재 봐야 된다. 그리고 중기 반등 한번 나올 자리다. 절대 밑에서 팔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제가 원래 계속 경기주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경기주 사야 된다. 오히려 경기주 절대 여기서 팔면 안 된다. 그게 이제 PMI 50 넘은 것도 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 경기 부양적 카드인 지준율을 25bp도 아니고 50bp를 낮췄어요. 0.5%. 이게 22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급 준비,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대출을 내줄 때 그걸 다 내줘 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예를 들어 출금 수요가 있었을 때 은행이 유동성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걸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맡기는 거예요. 그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면은 어때요? 은행들이 돈을 더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규모가 한 220조 원 정도 되니까 0.5% 지준율 인하는 상당히 완화적인 경제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헝다 사태 때문에 경기 충격이 클 수 있고 2월 달 시진핑의 3기 집권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양적 스탠스가 필요했던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 약화가 우려되는,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될 우려가 컸던 시점에서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G2 아닙니까? 예, 이 G2 아닙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G2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유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좀 약화될 수 있는 유동성과 경기 모멘텀이 중국에서 공급되면서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예,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2800대, 2820선, 요 2800대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는 구조가 되는 거고, 당분간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잘 안 깨질 거예요. 예. 당분 이 상황에서 여기는 아마 안 깨질 텐데, 20일 날 지금 중국 인민은행 금리를 뭐 낮출 거란 전망도 아직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방패를 강하게 세워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데,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국 경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 힘들고 중국 경제 안 좋을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 항상 매도해왔고 항상 우리나라 포지션을 좀 줄여왔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원화 강세의 주요 요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이 반도체 IT 업황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쓰면서 돈을 풀어줄 때 대체로 보면은 반도체 가격도 좋고 IT 업황이 살아나고, 중국이 좀 긴축적 포지션을 취할 때 IT 수요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이 다 항상 안 좋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겨울이 온다 했다가 생각보다 안 춥네.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 나오고 내년도 반도체 성장 전망을 다시 상향 조정하고 이런 조치들이 나온과 더불어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썼기 때문에 반도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기주까지 같이 아우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제 전략이 대략적으로 감이 딱 오죠. 지수는 자 방어는 됐다. 여기서 방어는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균형 상황을 무너뜨릴 만큼의 추가적인 경기 하향 이벤트가 있지 않는다면 이번에 터치한 2800선은 일단 방어된다. 그러니까 시장 방어는 일단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위로 돌파는 가능하냐? 그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대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왜냐면은 지금 IT 특히 반도체가 지금 중국의 이 경기 부양하고 같이 연결이 돼 버리면 중국의 경기 부양 스탠스랑 연결이 돼서 반도체 IT 섹터에 대한 니즈가 수급적으로 강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붙어주면 대만에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만에서. 물론 최근에 TSMC 같은 경우는 좀 횡보 중인데 올해 1년 내내 장기 횡보 중인데 대만 증시가 여기가 넘어간다면 지금 대만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대만 증시가 지금 위쪽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기 박스 하단에 이러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대만은 지금 여기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대만 증시의 움직임과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 시세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만 증시가 대만 가권 지수가 18,000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시세 확장이 만약에 나오는지 대만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가 3,100이 아니라 좀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에 연동하는 추가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여부가 지금 전 뭐 단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거를 뭐 주시하시면서 모니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이상한 말이네.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건 뭐 일반적이고 여기가 8만 원이죠. 그리고 추세로 보면 이렇게 저항이니까 8만 원까지는 그 기술 반등이니까 8만 원을 안착하고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추세 복원이고 상승 추세로의 재진입 시도인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8만 원까지는 그냥 기술 반등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하이닉스 일단 밸류에이션 반등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이닉스가 지금 12만 원 가면은 12만 원에 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제 PB 밸류로도 뭐 한 1.15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이것도 여기까지는 기술 반등 아닌가 싶어서 반도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거면 오히려 뭐 LX 세미콘이나 이런 그 비메모리 쪽에서 제가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투자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메모리 확장성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대표적으로 LX 세미콘, 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이런 애들 다 뭐예요? 삼성전자가 주 고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 고객이 아니에요. 글로벌 IT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 LX 세미콘, 한미반도체, DB하이텍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DDR5랑 연결되는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쪽에서 타사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정도는 뭐 52주 신고가가 가고 있으니까 좌우단간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이 주도주군이에요. 지금 그런 쪽이 나오고 있는 게 비메모리 쪽에서 비삼성전자향 장비주들이 많다는 거. 요거 좀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는 제가 대한유화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유화가 결국은 유화 NCC 기업인데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투자한다.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경기 민감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괌에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 반등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하단 채널 여기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왔거든요. 요거 조금 누르고 이게 지준율 인하가 없었으면은 요만큼 반등하고 옆으로 갈 텐데 지준율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산업재 낙폭주들이 다 그림이 이렇거든요. 철강, 화학, 건설 뭐 다 이런 식인데 요거 반등이 여기서 끝나고 꺾이는 게 아니고 바닥은 여기고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스탠스가 일단 최소한 2월 달까지는 강하게 갈 테니까 이쪽도 일단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것들 이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유동성 순환이 좀 나오는 것 같고 5G도 유동성 바닥 순환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바닥권 유동성 순환 경기주 그리고 상단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특화되어 있는 일부 주도주 이렇게 기본 구성 잡고 그리고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거는 그냥 개별 실적으로 가세요. 엔터주 실적, 게임주 실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성투자 하시고요. 좌우간 FMC 불확실성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보지 마시고 아직은 박스라고 보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